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일 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부터 코스닥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 가량 하락한 채로 마감해 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주들도 대부분 다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저와 삼성중공업 관련된 이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하셨던 분들은 한 3%가량 하락한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까지 굉장히 큰 고난의 시기를 같이 겪어왔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은 사실은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은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좀 매도세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투자도 금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줬는데, 이 큰 폭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문제되는 상황은 없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은 대량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강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측면은 현재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히 이 사모펀드를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이유 자체는 어떤 대로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거나 이 산업이나 기업의 성장성이 확실할 때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향후 매집세가 또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이 이 향후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과연 이 부분의 기간이 또 언제 될 수 있을지는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시장 전반적인 부분과 또 금일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의 흐름세를 살펴봤는데, 이 결국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과하다. 이후 이 흐름세를 봤을 때는 이 견조한 흐름세를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존재했었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4년부터 실적의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자, 그 부분은 이 환입금이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조선주 관련된 종목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시험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삼고 있는 그 기준선이 있죠. 가격적인 구간에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저항 구간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강한 상승이 더욱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가격적인 측면까지 금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뒤늦게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 삼성중공업이 안정적인 실적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주총회 갔다 와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슈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환입금이 모두 반영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실적 개선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23년부터 제가 거의 근 1년 동안 주장했던 바가 존재를 했었죠. 이 선가지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실적 개선세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전반적인 상황 전체가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다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23년 12월 달이었죠. 이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다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갑자기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돌아섰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과연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했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주총회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했었는데, 바로 SK해운 소송 건수가 존재를 했었죠. 이 법원이 영국 법원과 또 한국 법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법원에서 패소를 했고 한국 법원에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영국 법원에서 패소한 그 금액 자체가 이 3,700억 정도였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SK 해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물어본 결과 근 한 1년에서 3년 정도 안에 환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 재무제표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의 개선세를 이끌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실적 호조로 인해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드릴십 매각대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계속해서 드릴십 매각대금이 언제 반영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그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드릴십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도 1분기부터 4분기 계속해서 이 매각대금이 환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FLNG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 FLNG 착공했다라는 이슈가 최근에 또 나와 주었습니다. 사실 뭐 삼성중공업 하면은 FLNG죠. 특히 FLNG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와 관련이 있고, 해양 플랜트는 이 고유가가 유지될수록 이 수익성이 증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FLNG 관련된 계약 건수가 계속해서 나와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수익성의 직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향후 업황적인 측면도 모두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현재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하락을 했냐? 자, 뭐 단기적인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를 하겠지만, 뭐 제가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국내 증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테마가 형성이 돼야지 좀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내 증시 자체가 아직까지 조선주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업황부터 실적적인 부분이 모두 이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폭은 무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말레이시아 FLNG 착공은 넘어가고 또 캐나다 시더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주었습니다. 특히 캐나다 시더는 뭐 계속해서 나와주는 모습이죠. 한 3개월 전부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는데 거의 현재는 확정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FLNG 캐나다 시더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 계약이 완료될 수밖에 없다. 특히 FLNG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 높은 기업이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이 글로벌 세대 중에서 두 대를 삼성중공업이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부분에서 압도적이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계속해서 FLNG는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시도도 현재 진행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은 좋은 흐름세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LNG 관련된 수주가 나왔습니다. 당시 2월 5일인데 굉장히 아쉬웠던 제가 그 기억이 있는데, 2월 5일에 수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어쨌든 FLNG부터 LNG까지 모두 고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주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최근에 전쟁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4월 1일이 시작이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쳤죠. 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을 공격을 해주면서 현재 전쟁에 대한 부분이 발달이 됐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당연히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4월 13일 오후 11시경에 이스라엘로 미사일하고 또 드론 수백 발을 발사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추가적으로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뭐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유가가 상승하고 뭐 유가 관련된 종목 또 조선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해운주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이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당연히 운임비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관련된 후속주로서 해운주까지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왜 처음에 공격을 했을까?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이유가 존재를 하겠지만 저는 좀 정치적인 이유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정권을 보게 되면 네타냐후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에서 이기질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이 되는 국가를 자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이 네타냐후 자체는 미국 전반적인 이스라엘이 우방국이긴 하지만 이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지지를 합니다. 또 트럼프가 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1월 대선까지 전쟁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유가가 상승하면 이 전반적인 이 정세 자체가 어지러울 때 또 조선주의 테마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 깊게 넘어가면 좋을 것. 이 부분 유의 깊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속이 되면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라크나 쿠웨이트 같이 이 원유 관련된 대표적인 산유국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유가의 공급적인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서 상방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LNG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관련된 조선주에는 긍정적이다. 특히 조선주 중에서도 FLNG가 바로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FLNG 관련된 삼성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무역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이 전쟁에 대한 패권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미국도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표싸움을 한창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갈등이 되는 국가인 중국을 다시 한번 제재할 확률이 높다. 당연히 중국 제재하면 조선에 대한 제재를 확률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사익으로 한국 조선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면서 이 전반적인 조선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못했던 실적 그리고 업황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제조업 지표 가져왔는데 왜 뜬금없이 제조업 지표인가? 자, 이 부분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의 공급적인 측면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수요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조업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가 48.5를 기록을 해주었는데 실제가 50.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이라는 숫자가 경기 확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제조업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유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중국의 측면도 살펴봐야 됩니다. 중국도 이 원유뿐만 아니라 원자재 최대 수요국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현재 제조업 지표를 보게 되면 모두 예측치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에 대한 지수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에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이 부분이 유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원유 유가의 흐름세를 보게 되면 23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후티 반군 홍해 공격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했었죠. 그리고 24년 상반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정유소 공격, 최근 들어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 영사관을 공격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 이슈인 거죠. 그래서 유가가 상방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그리고 24년 전반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 수급적인 측면이 타이트해질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하자면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성과지수 가져왔습니다. 23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바라던 그림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별 수주가 진행이 되면서 이 고가의 선박만 수주를 하면서 현재 성과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FLNG 강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동향처럼 글로벌 세대 중에서 이 두 대를 계획을 해낸다면 성과지수 측면에서 다른 조선사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선별 수주가 통했다.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고 성과 지수도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조선사 도크가 꽉 찼기 때문에 23년부터 24년까지 이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 성과 지수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고 성과 지수가 상승하면 결국에 신조 성과 지수의 상승까지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조 성과 지수가 상승하면 조선주 주가는 상승하는 비례 원리가 있다라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까지도 좋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 주었는데 예측치가 0.4%인데 실제가 0.7%를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소비자들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에 공포감이 형성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 때문에 금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조선주나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다른 산업과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대표적인 이 수출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이 환율이 상승하는 모든 측면 자체는 이 조선업 업황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다면 왜 현재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냐?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국내 증시의 이 테마성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테마가 조선 업체에 대한 테마가 작용을 해야지 눌려있던 업황 그리고 이 실적 부분이 모조리 반영이 되면서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광석 가격 자체는 24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은 제가 조선업 업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항상 가져오는 측면인데 이 결과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해야 좋습니다. 왜냐면 후판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후판 가격은 이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하락해야지 비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실적의 개선세까지 우리가 야기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야지 당연히 주가 상승 모멘텀도 강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는 사항 자체가 바로 상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인데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24년 현재 철광석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한 40%가량 높은 철광석 가격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냐 이 중국산 후판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고 또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이 고퀄리티 후판을 값싸게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조선사가 좀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철광석 가격이 40%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3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서 후판 가격 협상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주주총회에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계자분께서 어떤 답변을 드렸냐면 8,800원 가량에서 후판 가격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과 저만의 비밀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상반기 후판 가격을 유리하게 끌고 가면 이 부분도 당연히 업황의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8,76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적인 구간이 다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8,300원에서 6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돌파 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정고점 구간에서 저항값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항이 나와주면서 현재 가격 안정화를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의 조정폭이 나오게 되면 주봉의 1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고 이 구간에 이탈해 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또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정책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7월부터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 현재 지지율 싸움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되면 갈등이 되는 국가를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스라엘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조선 산업에 대한 한국 반사이익을 얻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후판 가격 협상이 올 상반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통해서 만약에 후판 가격을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 전반적인 조선업 업황에 다시 한번 이 불씨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간이 또 언제가 될 수 있을까? 사실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7월 8월이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2, 3개월 전인 4월부터 한 7월가량의 조선
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기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판 가격 협상이 보통 상반기 7월 안팎으로는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근처에 후판 가격을 또 유리하게 협상했다라고 이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 이 전반적으로 업황 강세에 더불어서 이 삼성중공업의 실적적인 부분도 함께 부각이 되면서 이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우선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 제가 또 밸류에이션 측면을 제대로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주식수와 영업이익 흑자 비교를 하면서 2014년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8.8억 주에 대한 이 주식수를 다 반영을 해서 나온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16,000원 구간이었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13,000원 구간이었죠. 이런 전반적인 가격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웠던 이 목표 구간이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져 갈지는 추후 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일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